제보자의 그 마음 다시 한번 느껴볼까요? 육성 증언 들어보시죠. 새벽 5시에 저희 집으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좀 일로 꼭 오라고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집에서 그저 음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 정도 됐을까 정신 못 차리고 내가 갔을 때도 다 술 냄새가 풍겼었어요. 나중에 그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일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경찰관들은 전체 입을 다 막아야 된대요. 그 입을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 금액을 요구해가지고 그 다 입을 봉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잘 해결됐으니까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더니 오늘날까지도 식사를 같이 못했습니다. 네, 해군 관계자, 이 제보자의 음주운전을 돈으로 무마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현 정부와 기무사에서 송영무 장관의 음주 적발 문건이 도대체 어떻게 야당 의원에게 흘러갔느냐,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정부 소식통입니다. 정부가 송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군 내부 특정 세력이 기밀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무사는요, 최근 보안 관련 기강회의가 심각해 조사에 나선 것이지 송 후보자 관련 자료 유출 경위만 특정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이게 왠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그때의 그 냄새가. 사실은요, 어떤 걸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송영무 후보자의 음주운전 기록이나 헌병대 이첩했던 그 자료를 누군가가 내부의 보안 규정을 어기서 설사 유출했다고 칩시다.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영무 후보자가 해군 출신이고 그다음에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막 했기 때문에 물론 국방부 안에 또 군 출신 안에 그 송영무 후보자의 장관 입각을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료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거고 그 유출된 자료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송영무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이외에도 징계가 없었던 사실들이 드러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쳐다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문건 유출만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유출된 문건에 의해서 드러난 명명백백한 그 범죄 사실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청와대나 국방부 기무사에서 유출한 사람들 색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송영무 후보자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문건의 내용은 차치하고 문건 유출한 사람만 잡들여가지고 큰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또다시 문재인 정부에게 비춰지는 것은 정말 출범 초기부터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기무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군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거나 건전한 내부 고발까지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국방개혁하겠다는 것 중에 제1의 핵심이 방산비리 척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방산비리 척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전문적인 내용들을 사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밑에서부터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선 어떻게 내부 고발자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척결해야 될 비리들은 어떻게 막습니까? 과거에 지금 여당 의원이었던 분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고영태를 만나갖고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고영태 사실 만나서 안 되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영태를 추켜 세우면서 이런 내부 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군 문제는 더 시크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갖고 있던 과거에 정말 어찌 보면 이거는 방산비리에 비해서는 작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하나까지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입을 막아버리면 더 크고 엄청난 방산비리에 대한 문제를 만약에 끄집어냈을 때 이거는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얘기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군인이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좀 잘못된 처사라고 저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기무사에서 이제 문건 유출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입을 막는다면 무서워서 좀 제보도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도 들고.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음주운전 관련한 논란에 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명백하게 2급 비밀,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제가 정확하게 그 문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잠수한 그 관련 2급 비밀 그리고 또 다른 3급 비밀 서류 이런 것들이 지금 밖으로 유출된 정황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기밀로서 밖으로 그 국회가 정식으로 요구를 했다거나
혹은 언론이 공식적으로 취재를 요청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린 거죠. 그 의도가 뭐냐?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아무리 청문회 기간이고 정권 바뀐 기간이고 본인들이나 그 세력들이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거를 좀 흘려야 되겠다 싶더라도 군사기밀이나 국가비밀 사항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팩트체크를 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이 불리한 상황을 꼭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그 비판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피원사라고 하는 분의 그 전화 증언 여기 이분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해야죠, 일단. 이분의 기억에 의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른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두 분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이분은 한 사람한테 난 술 냄새를 둘로 기억할 수도 있고요. 또 근데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건 송영무 후보자는 본인은 취하지 않았고 술 마시지 않았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함께 운전했던 동기생도 그 부분은 분명하게 자기가 증언하겠다라고까지 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김학용 의원도 청문회 과정에서 당신이 운전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다가 그 부분은 취소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 장관이 직접 운전하면 됐잖아요. 술 안 마셨다며. 그건 다른 문제죠. 근데 그거는 당신이 어제 그랬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의 법에서는 그 음주운전을 옆에서 방치하고 방조하는 것도 처벌을 합니다만 그 당시 그게 아니죠. 괜찮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좀 다른 법적 기준이 있었으니까 이제 저는 그 문제는 송 후보자가 자기가 운전을 했느냐, 술 마시고 했느냐 안 했느냐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친구가 술 취했으면 대신해 주지 그랬어.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니까 그 팩트 체크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그 다음에 이제. 다 하세요. 다 드립니다. 발언권 다 드립니다. 다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우리 김병민 의원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국방개혁이 적임자냐, 그리고 육군 중심의 군 체계와 관련해서 개혁할 적임자냐, 요 문제라고 한 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주는 이분이 사적으로 보여줬던 이런 그 정의롭지 못한 태도, 행동에 대해서 어떤 추가 더 무거우냐,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막 그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했었던 부분들과 또 야당이 벼르던 거에 비하면 결정적 한 방은 없다. 다만 결정적인 한 잔은 있는 것 같다. 한 잔은? 그런 부분이죠. 결정적 한 방과 결정적 한 잔. 수잔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잔 아닙니까? 비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어떤 쪽을 더 무겁게 여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여당 쪽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